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종목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C BGA의 수혜주인 대덕전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며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 대덕전자인데요. 한번 같이 분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시가총액을 보면 1조 8,556억까지 올라왔죠. 네, 시가총액이 1조 8천억까지 올라왔고, 네, 37,55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MACD도 조정을 받지 않고 강한 종목들의 대표적인 내려오다가 조정이 멈추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강한 모습의 MACD 모습, 기술적 분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외국인 국내 기관 특별히 대놓고 사진 않는데 그 전에 외국인들이 6월경에 엄청 한국 기관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산 종목이죠. 대신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매도로 나서는 그러한 모습. 그렇다면 이 종목은 현재 국내 기관들이 사놓고 기다리는 종목이고 외국인들은 팔았다. 올라오니까 팔았다. 여기에 개인들이 붙어서 이 강한 장세, 강한 종목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B뿔 정도, A 마이너 정도, 이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붙진 않는데 최근에 28만 주를 한번 붙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7월 13일 날 여기서 시각을 좀 드러냈는데 이번 주에 어떤 모습으로 외국인들이 나타날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의 공매도 추이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11,000주니까 공매도에 대한 그러한 걱정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FCBJ의 진정한 수혜주이다. DDR5의 진정한 수혜주이다. AI 열풍으로 그래픽 저장장치 GPU 수요가 늘면서 대덕전자의 전장용 반도체 기판 FCBJ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또 우리가 데이터 센터형 FCBGA 기판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7,000원이니까 5만원 정도 2조 5천에서 3조 근처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가격 전망을 예상을 해봅니다. 반도체 기판의 이해가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 기판에는 메모리 기판과 비메모리 기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메모리 기판은 MCP와 BOC 같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것은 MCP, 그 다음 BOC 기판은 서버나 PC 등에 사용되는 그 다음 메모리 관련 기판이 BOC다. 그 다음에 비메모리 기판은 SIP 기판, 통신용 칩에 많이 사용되죠. FC CSP는 스마트폰 AP에 사용되는 기판, FC BGA는 고급 서버라든지 CPU, 자동차, 이러한 비메모리에서의 서버나 CPU, 자동차 같은 그런 전장량 고가의 기판이 바로 FC BGA죠. 결국 서버가 늘고 DDR5 때문에 우리가 CPU 기판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또 자동차 전장 기판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FC BGA가 가장 비싼 가격의 기판이 이걸 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FC BGA를 딱 까놓고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하고 사실 이 동사, 대덕전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 다 하지만은 가장 수혜가 된 기업은 삼성전기와 그리고 우리의 대덕전자이다. 삼성전기는 이제 MLCC라는 또 하나의 늪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늪속을 빠져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대덕전자는 이미 시장에서 1차 상승을 마치고 2차 상승을 위한 스피드 있게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반도체 기판의 대표적인 초창기는 와이어 본딩이죠. 네, 구리선을 이용해서 기판과 칩을 연결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기판들이 연결되고 칩들이 작고 고사양화 되니까 여기에다가 솔더볼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짜그려서 이런 구리선을 쓰지 않고 솔더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엎어가지고 하는 것을 플랫칩 기판이라고 그러죠. 네, 플랫칩 입출력 단자가 많고 고속, 저전력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플래치 기판입니다. 범퍼, 솔더블을 넣어가지고 기판과 기판 메인 기판과 그리고 다양한 여러가지 웹에 사용되는 기판들을 섞는 거.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말한 게 이게 저거죠. HBM, 네, HBM, TSV 여러 개 칩 측을 적층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고속
저전력, 고밀도, 고사양.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이게 HBM 기판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는데 이건 이제 고급 사양. 지금 여기가 이제 가장 범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사는 이 두 개 기판에 다 FC-BGA 기판을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FC라는 것은 플리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예전에는 실리콘 다이와 캐리어, 리드 프레임이나 패키지 기판의 연결을 와이어 본딩 공정을 거쳐서 금속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이어 본딩을 할 경우 실리콘 다이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전극을 연결해야 되고 옆으로 뽑아내는 와이어의 수도 증가하고 커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한 게 플리칩 방식이죠. 플리칩이라는 것은 실리콘 다이 상단에 존재하는 전극들을 와이어로 연결하지 않고 뒤집어가지고 이걸 다이를 뒤집어서 붙여버리는 개념이죠. 이렇게 되면 옆으로 와이어가 주렁주렁 붙을 필요가 없어지며 패키지의 사이즈도 줄어들고 와이어를 아주 작은 볼로 연결되니 전기적 통로가 짧아서 속도가 빨라지고 고착 강도가 강해지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현재 범프의 주 재료는 솔더 혹은 금을 사용합니다. 플리칩은 패키지 소형화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모바일 제품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패키지 기판이 FC, CSP 기판 이런 것들이 플리칩 방식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 공부하면 이 정도는 뭐 여러분 다 알죠. FC, CSP는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작은 칩, 기판과 칩의 크기가 동일하죠.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기판은 칩이 이렇게 기판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기판이 더 크고 칩이 그 밑에 있는 거죠. 칩보다 기판이 훨씬 크죠. 네, PC나 서버, 자동차 같은 그러한 고급 비메모리 기판에는 주로 FC, BGA 기판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수 페타시스를 중심으로 MLB 기판이라는 것도 있죠. 멀티레이어 보드. 기판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PCB다. 전송 속도가 좋아 통신 장비인 서버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최근 26중 MLB 제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수 페타시스와 대덕전자 이 두 회사가 이러한 MLB 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대덕전자는 MLB 기판, FC, BGA 기판, MLB 기판 다 사용되는 양수 겸장의 기판 업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죠. 그래서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FC, BGA 기판인데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 정도는 되고 우리 심택은 FC, CSP, FC, BGA 기판은 아니죠. 이런 것들을 구별을 좀 해야 된다. 다음 메모리 모듈, 그 다음에 DDR5 같은 TLB나 심택 같은 단순하게 메모리 관련된 그러한 기판들에는 포함이 되죠. 하지만 고급 사양의 FC, BGA 기판에는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정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은 인쇄 회로기 기판, 메모리, 비메모리, 전장용 등 이런 기판이 10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투작 매력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전장용 기판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 어플리케이션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다. 그만큼 Q가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맞게 가격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FC, BGA 기판의 경우 전장 재고 조정 마무리 국면에 따른 출하량 확대가 3분기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 말부터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추가적인 통신 서버 칩 기판이 3분기 신규 납품이 전망되고 향후 CPU 및 서버용 기판 시장 진입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고객사의 HBM 메모리 기판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기에 일단 시장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용 기판, 서버양으로 이러한 것들로 고급 사양의 서버양 이러한 것들로 또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근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실적 개선과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고려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전망이 되고 있다. 이게 동사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역시 DDR5죠. DDR5 시장이 생각보다도 그래프가 속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리니어하지 않고 이렇게 샤플리하게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실적은 매출 2,190억, 영업이익은 89억 원,
으로 시장 기존 추정치는 부합을 정말 하지만 좀 아직도 YY로 85%나 영업이익률 4.3%나 낮죠. 하지만 FCBGA는 전장형을 중심으로 쉬어갈 것이나 DDR5 중심의 메모리 기판 회복이 빠르다고 평가 중에 있다. 먼저 DDR5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FCBGA 전장용으로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동사 메모리 기판 매출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동사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QOQ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FCBGA의 유의미한 반등은 4분기부터일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시장은 최근에 이게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만 이에 대한 분기 단위 실적보다는 선수라했듯이 투자의 지평을 넓혀보면서 동사가 성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칩넷 관련 패키지의 대형화 고부가의 칩넷 기술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하나에 묶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부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 칩넷 코스트가 낮아지죠. 네, 칩 비용이 절감되고 이렇게 하면서 총 비용이 절감되는 그러한 기술이 칩넷 기술인데 이게 결국 영업이익률이 올리는 거 당연히 비용을 절감하면 영업이익 침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칩넷 기술은 기판을 따로따로 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판 안에 여러 개의 칩들을 모아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그러한 기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비용을 기판이 각각의 칩에 사용된 기판들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고직접화 대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칩넷 기술이다. 이 칩넷 기술이 향후에 기판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수익성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마침내 LTA 장기 공급 계약을 LTA라고 하죠. 기반으로 한 2025년까지 FCBGA 생산 능력 증설을 계획을 세운 상태이다. 동사는 LTA, Long-Term Agreement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가는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지평을 넓혀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동사는 글로벌 2인 오사트 업체인 암코와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메모리 기판 매출이 30%, 전장용 기판 70%가 해당 업체 중에서 발생 중이며 23년 말 연말 양산을 목표로 서버급 사양 20층 이상의 아주 FCBGA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 대단을 하네요. 계약 기간도 삼성전자와 길게 하고 있고 암코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종목 전장용 이제는 서버 고가 서버용의 FCBGA 공급 기판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약이 돼 있고 향후 미래 먹거리 장착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잠재 고객사는 반도체를 내재화하려는 업체인 것으로 추정되며 반도체를 내재화하려는 기업들 많이 있죠. 그래서 애플이 자기 반도체를 내재하고 있는데 글로벌 테크 업체들이 AC 개발의 기판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다. 탑티어인 이비덴, 싱코 등 일본 업체는 PC 중심의 일부 PC, PKG 공급 과잉 우려에도 자본 지출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애들은 PC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는 동사도 마찬가지다. 23년 연간 FCBGA 생산 능력 확대의 계획대로 2천억을 투자 계획을 지금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 동사는 FCBGA 매출 기준으로 캐파는 2020년 3천억에서 2023년 4,500억으로 커졌고 2년 뒤에 2025년 7천억으로 그렇게 커진다. 캐파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탑티어는 이비덴이나 싱코는 일본의 PC 중심의 일부 PC, FKG 쪽으로 이제 투자를 강하게 하고 있고 동사는 FCBGA 쪽으로 투자를 강하게 했다. 2천억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반도체를 내재화하는 기업에게 맞는 그러한 기판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동사의 향후에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판 이비덴이라는 일본의 그러한 기판 회사들도 이렇게 갈수록 뭔가 투자 가이던스를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기판이 너무 이제 돈이 안 되고 전방 산업이 어려운 게 있지만 전장량이 붙고 다음에 새로운 서버량이
붙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늘면서 새로운 수요처가 개발되고 새로운 상품에 맞는 기판 수요가 늘고 이 기판이 또 가격이 고급화하고 비싸진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FCBG의 올 캐파치를 보면 2023년 올 1분기죠. 올 상반기에는 약 3천억. 그런데 25년 상반기에는 거의 5,500, 2배가 늘어나죠. 이래서 23년에는 3,260억 FCBGA 기판이, 다음 4,660억, 그 다음에 5,850억까지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그다음 칩넷 기술의 도입으로 영업이익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사의 실적 추이를 보면 매출을 보면 23년엔 1조이고 영업이익은 960억. 내년에는 네 자릿수죠. 1,510억, 1,820억. 그렇죠? OP 마진도 9.5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가는 모습이 나오는 초기 단계. 이때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죠. 네, 오늘은 FCBGA의 수혜주인 대덕전자, 최근에 가장 핫하죠. 대덕전자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37,000원인데 5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